자, 그럼 1번부터 2번까지 전체 문법 한번 정리할 건데, 먼저 첫 번째 1번에서 나왔었던 문법. 자, 어떤 게 나왔었냐? 우리 사형식 동사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수요동사라는 걸 한번 배웠었는데, 이 수요동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수요동사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듯이 무언가를 수요하다, 즉 주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할 거야. 근데 이 수요동사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목적어,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이 목적어가 이 수요동사는 두 개가 될 거야.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뭐라고 해석할 거야?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면서,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을 전부 수요동사라고 할 거고요. 앞에 있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오게 될 거고, 이때 간접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하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고,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 수요동사 파트에서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먼저 첫 번째 시험 출제 유형은 이렇게 될 겁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이 사이에 이상한 전치사 같은 거 껴져 있진 않은지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 자, 우리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즉 목적어가 두 개였던 사형식에서 목적어를 한 개로 바꿔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해석하는 이 두 개의 목적어들 중에서 삼형식은 우리 어떻게 생겼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해서 목적어가 딱 한 개만 있을 건데, 이때 삼형식에서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무엇? 을이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는 건 사형식에 있는 이 두 개의 목적어들 중에서 뭘 살려둘 거야? 간접 목적어 살릴 거야? 직접 목적어 살릴 거야? 직접 목적어. 그렇지, 직접 목적어를 목적어 자리에 두면서 살리는 걸 4-3형식 전환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를 살리고 간접 목적어를 없앨 건데, 명사를 부사화시켜버리는 방법이 뭐냐?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추가해주면 걔는 더 이상 명사의 역할을 하지 못해. 자,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주고, 또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전치사를 만들어주면서 목적어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끝인 거야. 자, 근데 이때 4-3형식 전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치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to, for, of하고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어떤 전치사를 쓸 거냐는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사의 종류별로 우리가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of 같은 경우에는요, ask 하나만 외워둬도 시험에서는 틀리는 게 없을 거야. 또 for 같은 경우에는 쌤이 MBC, girlfriend라고 외워두라고 했는데, M이 뭐였어? make, 또 B는 buy, C, cook, G, get, 마지막 F, find까지. 이 5가지는 4-3형식 전환할 때 어떤 전치사 사용한다? for이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더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for 사용하는 애들, of 사용하는 애 전부 외워두면 그 밖에 나머지는 to 사용하는구나 라고 외워둬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아주 중요한 특징, 우리가 외워둬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갈 경우, 대명사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3형식 형태로 적어줘야 한다. 알아두셔야
주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수요동사 한번 같이 정리해봤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어떤 걸 볼 거냐? 자,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볼 그래머는 상관접속사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는 건 연결해주는 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접속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 먼저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었고요. 또 어떤 접속사도 있었어? 종속 접속사다라는 것도 있었어. 두 번째, 종속 접속사. 자, 그럼 등위 접속사가 뭐고 종속 접속사가 뭔지부터 우선 알아야 되는데, 등위 접속사라는 말 자체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연결을 해준다라는 뜻이야. 즉, 같은 품사끼리, 뭐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연결을 해줄 건데, 단어랑 단어를 연결을 해줄 때에는 품사까지도 같은 단어끼리만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즉, 명사는 명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부사는 부사끼리만 연결해 줄 수가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 세 가지만 알아두면 돼. and, but, or 이렇게 세 개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종속 접속사는 뭐냐?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속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종속 접속사는 접속사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 절이 붙어야 하는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접속사는 이름이 뭐였어? 상관 접속사란 말이야. 자, 이 상관 접속사는요, 등위 접속사를 활용해서 만드는 걸 상관 접속사다라고 할 건데, 이때 상관이라는 말의 뜻이 세트가 돼서 같이 다닌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기억을 해둘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알아놔야 되는 게 both A and B입니다. 자, both A and B라는 상관접속사, 또 either A or B라는 접속사, 또 either A or B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에 따라 N 하나가 추가가 된 neither A nor B라는 친구도 있고요. 또 not A but B,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마지막으로 B as well as A까지 해서 이렇게 6가지 우리가 전부 기억을 해줄 건데, 이 상관접속사 파트에서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 일단 먼저 첫 번째, 상관접속사라는 말 자체가 세트가 돼서 같이 다니는 접속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both와 and가 either과 or이 neither과 nor, not only, but also, as well as 얘네들이 세트가 된 애들이 제대로 같이 쓰였는지. 자, 틀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both A or B, both A but B, 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헷갈리게 나올 건데, 그냥 이 단어 자체를 수거 외우듯이,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해주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나오냐? 얘네들의 각각 해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뜻을,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both A and B입니다.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 A와 B? 둘 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또 either A or B는 둘 중 하나라고 해석할 거고,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또 not A but B는 A가 아닌 B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또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에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의미로 쓰일 거고, B as well as A는 얘는 유일하게 지금 A, B의 위치가 바뀌어 있지, 얘는 not only A but also B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의미가 똑같은데 이 not only A but also B를 as well as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A, B의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유형. 자, 세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유형이 나올 거냐.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수일치 문제가 나올 거야. 이 상관접속사로 쓰이는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에 동사의 수일치를 해줘야 되는데 수일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첫 번째 both A and B 같은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무조건 복수 취급해주면 끝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면 되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를 어디에다가 하냐? 얘는 정해져 있어. 수일치를 B에다가 수일치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B에다가 수일치를 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either A or B야. either he or I 라는 게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동사 자리에 am or is 중에 고르래. 그러면 어디에다가 수일치해야 되니까? I에다가 수일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B 자리니까 답이 뭐가 된다? M이 된다. 라는 거 요 문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건 상관접속사는 이건 조금 너무 당연해. 왜냐면 자, 상관접속사는 뭘 활용한 접속사야? 등위접속사를 활용한 접속사야. 그렇기 때문에 A, B에 들어가는 단어의 품사 당연히 같아야 하고요. 그치? 성질이 전부 같은 단어가 A, B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본 게 1과에서 나왔던 주요 문법 내용들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 볼 건 2과에서 나오는 주요 문법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우선 지우고서 다시 시작할게요. 네. 자, 우리 2과에서는 어떤 그래머 내용이 나왔냐? 먼저 첫 번째, 의무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의무조동사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해두면 되는데, 저희 의무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제목에다가 의무조동사 적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의무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들이 어떤 게 있냐? 먼저 첫 번째 have to 있고요. 방금 얘기한 must도 똑같이 의무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고, 또 should, ought to까지 해서 이렇게 4개 먼저 한번 같이 볼 건데, 기본적으로 should랑 ought to는 하나로 묶어서 같이 많이 보고요. have to랑 must를 하나로 같이 묶어서 볼 거야. 자,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나누냐? 강제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눌 거야. 먼저 첫 번째 have to랑 must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자, should랑 ought to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 없이 도덕성이 들어가 있는 때에는 보통 should랑 ought to를 쓸 거야. 자, 우선 그거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의무 조동사에서는 사실 키워드가 되는 게 이 have to이기 때문에 얘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have to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의무의 의미 한 개밖에 가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 이거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줄 거고, 자, 이 have to 조동사의 의미로 쓰이지만 일반 동사로 사용하는 hav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동사들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수일치 또 시제에 따라서 시제까지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have to입니다. 자, 그래서 이 mus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의무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추측의 의미가 있어.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겠지. 자, 먼저 첫 번째 의무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have to랑 똑같이
이거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추측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무엇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무엇임에 틀림없다. 확신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겠지. 자,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똑같은 의무의 의미를 갖는데 뭔가 시제를 표현해야 된다던가 시제를 표현해야 할 때는 must 쓸 거야, have to 쓸 거야? have to. 그치, have to를 사용해야겠지. 시제를 표현해야 할 때에는 have to를 사용을 해야 한다 라는 사실도 우선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러면 얘네들 조동사의 부정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이것들도 한번 확인할 건데요. 자, 이 have to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으로 만들 때 일반 동사 만들 때처럼 비슷하게 만들면 돼. 어떻게 할 거냐? 우선 have to 라고 표시를 할 거야. don't have to. 자,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해석하냐?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불필요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불필요.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자, 이 불필요의 의미를 갖는 don't have to 같은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먼저 첫 번째 don't need to, 무엇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진 don't need to랑 바꿔 쓸 수 있고요. 또 need not 이라는 표현이랑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must가 의무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냐? 얘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not 하나 붙여주면 끝이야. 그래서 must not 이라고 표시를 해줄 건데, 이 must not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얘는 금지의 의미를 가질 거야. 자, 금지.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이거 해선 안 된다 라는 금지의 의미를 가질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자, 긍정문일 때는 have to와 must가 의미가 같기 때문에 뭐 해도 돼? 바꿔서 쓸 수가 있지만, 자, 부정문일 때에는 don't have to와 must나 의미가 같아 달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건데, 자, 이 추측의 의미를 가질 때 무엇임에 틀림없다. 이때는 부정어, 즉 반대말을 어떻게 쓰냐? 이때는 must not이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진우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can not이라고 표시할 거야. 자, can not 같은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를 가질 때 어떤 의미로 쓰이냐? 무엇 일리가 없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우선은 have to에 대해서 봤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놔야 하는 포인트가 뭐냐? 자, 의무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들 중에서, 자, 긍정문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have to랑 must가 어때? 그치,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지만, 부정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don't have to와 must not은 어떻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자, 이때 don't have to 같은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don't need to와 need not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의무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제 표현을 해주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는 우리 시제 표현을 할 때는 have to 쓴다 그랬어? must 쓴다 그랬어? have to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일 때에는 had to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또 미래 시제일 때는 어떻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will have to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과의 첫 번째 문법 내용인 의무 조동사까지 한번 같이 봤고요. 자, 다음. 자, 두 번째 문법 내용은 투부정사.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부사
부사적용법이지만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명사적용법과 형용사적용법, 투부정사의 나머지 용법들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미 전부 모든 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것들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투부정사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똑바로 앉아.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투부정사라는 말은 품사를 하나로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자, 즉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몇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다? 3가지의 품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총 3가지의 품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할 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명사 역할을 하는데 문장에서 어느 자리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냐? 주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동명사와 바꿔 쓸 수 있지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동명사랑 바꿔 쓸 수 없다라는 사실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왜? 이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쓸 거냐 투부정사 쓸 거냐는 그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에 따라서 어떤 준동사 사용할지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고, 자, 또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특징은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줄 거고요. 또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형용사적 용법이야. 자, 기본적으로 형용사적 용법은 역할이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건데, 자, 투부정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나 뒤에서 꾸며주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치는요 명사 뒤쪽에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 무조건 위치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올 거야. 자, 근데 이 형용사적 용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 뒤쪽에다가 전치사를 쓸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투부정사 뒤쪽에 전치사 쓸 거냐 말 거냐. 자, 그런 문제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이 투부정사에 사용된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런 걸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기엔 난이도가 사실 너무 높잖아.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앞에 꾸며주는 명사를 투부정사 뒤쪽으로 가져가 보고 그게 말이 되면 그때도 전치사 사용 안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야, 해석해봤더니 전치사가 필요하네, 그러면 투부정사에서도 뒤쪽에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offering to play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뒤쪽에 전치사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자, 근데 앞에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어디로? 투부정사 뒤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되는 건데, 써보면 play a friend란 말이야. 친구를 놀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 친구와 놀다이기 때문에 의미에 맞는 전치사인 with를 뒤쪽에다 써줘야 한다는 거. 이런 문제가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건, 이번 사실 2과의 키포인트는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자,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은 사실 역할 자체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하는 역할 말고 나머지는 전부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때 이 부사적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눌 거란 말이야. 그것들을 구별할 줄 아느냐라는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놔야 되는 건 이 부사적 용법은 총 7가지로 나눌 건데, 그 중에서 5개는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고 중요하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부사적 용법에 목적이라는 친구가 있고, 또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얘네들은 각각 뭐라고 해석하냐? 목적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거고 감정의 원인은 무엇 해서 판단의 근거는 무엇 하다니 결과는 무엇 해서 결국 그 결과까지도 같이 나오면 결과에 맞춰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형용사 수식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4개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나머지를 형용사 수식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먼저 첫 번째 얘네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 뭔가 힌트가 되는 게 있으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알려줄 건데 어떤 게 있냐 먼저 첫 번째 부사적용법의 목적은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in 투부정사 앞에다가 in order 혹은 so as를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 또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앞에 이런 애들이 항상 쓰일 건데 뭐가 쓰일 거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야. 자 이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감정 나타낼 때 사용하는 형용사들 happy, sad, glad, pleased, 뭐 surprised 이런 disappointed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투부정사 앞에 들어가 있다면 부사적용법의 감정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판단의 근거는 투부정사 말고 주절에 자주 쓰이는 애들이 있을 거야. 자 얘는 뭐가 같이 쓰일 거냐 추측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가 주로 같이 쓰일 건데 자 우리 추측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 뭐가 있었어? 앞에 의무조동사 하면서 한번 했어. 자 뭐랑 뭐가 있다? must랑 cannot. 그치 must는 무엇이면 틀림없다. cannot은 무엇 일리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는 추측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가 함께 같이 쓰일 거라는 거. 자 마지막 결과 같은 경우에는 자 뭐뭐에서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stay라던가 grow up, live, wake up 같은 동사들이 주로 같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형용사 수식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자,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안 돼요. 네.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부사적 용법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 앞에 이게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로 부정대명사입니다. 자, 부정대명사는 끝날 때 원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부정대명사라고 부를 건데 이런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무조건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 친구였어. 자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더라도 이 투부정사 전체가 부정대명사 플러스 형용사를 함께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명사수식이 돼서. 자, 즉 투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다고 무조건 부사적 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 판단해야 돼? 부정대명사. 그치, 부정대명사가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부정대명사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 될 거고 만약에 보니까 부정대명사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부사적 용법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선 이해됐을까요? 네 완벽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요거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